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책은 김상욱 교수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입니다. 1부는 자연 법칙과 인간 본성에 대하여입니다. 변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과 생물학적 사실을 다루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 유전자로만 진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라는 독특한 환경이 거꾸로 인간의 유전자를 진화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물과 다른 부분이었는데요. 이 문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간들은 타인과 협력하고 집단으로 행동하는 태도 자체를 키워왔고 이미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진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을 관측해보면 아주 재밌고 아이러니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 역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데요.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들이 인간과 같이 잠을 이루면서 살아오지만 인간만이 스스로 잠을 줄여가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업무를 하든지 다른 자격증을 따든지 하면서 잠을 줄이는 거는 필수적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하는 행동입니다. 잠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뇌에게 휴식을 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하루 동안 쌓인 기억과 정보를 정돈해주는 최고의 보약인데도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잠은 우리가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될 변하지 않는 생존의 기본 상수인 셈입니다. 2부는 끝이 없는 최적화 과정에 대하여입니다. 삶이라는 미지수 최적의 해를 찾아서로 시작하죠. 삶이라는 미지수 속에서 동기부여와 최적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쾌락의 호르몬이라는 도파민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무언가를 손에 쥐었을 때 도파민이 폭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이 발견한 사실은 다릅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순간은 무언가를 실제로 얻었을 때가 아니고 그것을 기대하고 추구할 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도파민 오남용은 중독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사실 이 도파민은 인류를 생존하게 한 위대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선사시대 우리 인간들이 굶주리면서 사냥을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도 여기서 온 것입니다. 그때는 저 너머에 사냥감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다가가서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불확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무릅쓸 용기를 주고 실패해도 기운을 북돋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도파민이 이끄는 인간의 최적화 과정입니다. 또한 이 동기부여 말고도 인간은 서로 협력하고 연대를 이루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과정들을 최적화하려는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AI죠. 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부는 아주 오래된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과거입니다. 여기서는 인류의 내일을 결정하는 초기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계를 보면 문화든 교육이든 시스템이든 서양 문명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실제이고 왜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왜 중국, 한국, 동양이 아니었을까요?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사회 발전 지수를 사용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 운용 능력, 도시화 수준인 도시성,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전쟁 수행 능력을 수치화해서 문명의 발전을 계산하는 것이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인류사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서양이 앞서게 된 것은 절대로 인종이나 인성, 인종적 우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유럽 대륙이 가졌던 독특한 지리적 이점, 그리고 서유럽 특유의 개인주의 사회라는 초기 조건이 만들어낸 우연의 산물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거창한 유토피아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설정하는 초기 조건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AI 시대로 들어가는데 AI를 세팅하고 조건을 만드는 이 초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4부는 침묵하는 자연 속에 의미를 찾는 인간입니다. 물리학의 눈으로 본 우주는 지극히 차갑고 침묵하는 공간입니다. 저 거대한 석조탑이나 길가의 돌멩이, 밤 하늘에 떠있는 별과 우주 자체는 사실 아무런 목적도,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거기에 그것들이 아름답다, 소중하다, 숭고하다라는 느낌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오직 관측하고 행동하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주는 그저 무심하게 흘러가지만 인간이 개입하는 순간 가치가 탄생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상우 교수 또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고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김상우 교수는 우리가 지금 교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정리합니다. 지극히 자본주의 문화에서 살고 있고 교환의 시대, 즉 내가 이걸 주면 그들도 나에게 이걸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요. 단순히 물건과 돈을 바꾸는 경제적 교환을 넘어 타인의 노동과 시간, 나아가 서로의 가치와 마음을 교환하며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갑고 무섭게 들리지만 우리가 선택한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그 안에서 교환이라는 것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 문화 역시 우리가 창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차가운 원자의 세계 속에서 타인과 가치를 교환하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써내려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침묵하는 우주에 대답하는 인간만의 고유한 본질입니다. 마지막 아우트로입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정리해볼까요? 1부에서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길들여온 인간, 그리고 절대로 줄여설 안 될 생체 리듬인 잠에 대해서 얘기해보았고요. 2부는 얻는 순간보다 기대할 때 분비가 되는 도파민이 주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부는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 우연이라는 초기 조건이 만들어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다져야 할지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부는 무의미하고 차가운 자연 속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을 교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맨날 눈을 뜨면 모든 뉴스들과 정보들에 업데이트되어 있고 계속 이렇게 미친 듯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다고 믿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 정도는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